네, 안녕하세요. 웹빌더 신보드입니다. 오늘은 OBS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OBS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유튜브의 어떤 세팅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 세팅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 팁들을 좀 더 넣고, 상황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호주에서 목사님 연락이 오셨는데 어쨌든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세팅을 하는 방법 등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이미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설치법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OBS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튜브하고 링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미 이제 OBS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이 먼저 설치를 하시면 조금 모든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프로파일하고 이 장면 모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먼저 조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프로파일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복지센터, 온라인 예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필요에 따라 세팅을 한 것이고요. 처음 OBS를 여러분 설치하셨다면 제목 없음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고, 장면 모음에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의 녹화, 교회 영상, 은혜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제목 없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파일에 가보면은 이 어떤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면 세팅을 다 하고 설정을 다 했을 때 그 설정 방법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파일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약간 처음 접하시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파일에서는 어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파일의 사이즈에 오디오 세팅 같은 전반적인 그 저장을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파일을 여러분 프로젝트에 맞게끔 다 다르게 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할 때 지금 화면을 녹화를 하면 저장을 어느 폴더에 할 것인가, 기본적인 그런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고, 온라인 예배는 이제 교회에서 방송을 할 때 그 방송에 맞는 세팅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각각 다르게 다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요. 저장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그냥 이 이름 하에서 그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복사를 해놓거나 또 저장을 해놓을 때는 내보내기, 익스포트죠.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써서 그래픽이라든지 오디오 필터라든지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나중에 다시 하기에는 또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내보내기로 해서 그 설정값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랩탑에다가 OBS를 까시고 그 내보내기 된 것을 다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그대로 하시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프로파일과 장면 모음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처음에 이제 OBS를 까시면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를 하셔가지고 제목 없음에다가 여러분 프로젝트에 맞는 이름을 만드시고, 장면 모음도 제목 없음 되어 있는데 이름 바꾸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프로젝트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에서 제목 없음을 설정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세팅에 대한 복잡한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요. OBS를 이제 인스톨을 했을 때 들어있는 기본 설정 값에다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온라인 방송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정 값을 누르게 되면 이거 일반 방송 이렇게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이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따로 저장이 되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화면에 보시면 물론 이렇게 녹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바로 녹화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하나 옵션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방송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유튜브로 하시잖아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클릭을 하시고 한국같이 무슨 카카오톡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카카오톡 TV를 한다든지 또 나머지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목적상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스트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게이밍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키를 나중에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고 출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력 방식이 인스톨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급으로 바꾸셔서 구체적인 것을 설정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급하게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액션 자체가 화면이 간단하기 때문에 단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비트레이트도 뭐 어떤 데는 뭐 3000, 4500, 6000 이렇게 되는데 높아질수록 끊김 현상이나 이제 버퍼링 현상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디폴트로 저희들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건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파일이 나중에 녹화를 할 때 경로를 어디다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건드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녹화 형식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MP4 파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러 메시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MP4는 OBS가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OBS가 클로즈 되는 상황이면 지금까지 녹화했던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MKV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뭐 OBS가 크래시가 된다든가 크래시 다운 된다거나 뭐 전기가 나가거나 이럴 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저장되는 그 마지막 다운될 때까지는 저장이 돼서 나중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MKV는 비디오 에디트 할 때 바로 애드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파일을 변환하는 컨버터를 이용하시거나 이 OBS 기능에 보면 설정을 일단 이해를 해 놓고요. 설정해 보면 재다중화 녹화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MKV 파일을 만들고 대상을 해서 이 재다중화를 클릭을 하면 그 원하는 파일을 그대로 컨버팅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기능을 다시 들어가서 출력을 이제 그대로 쓰시고요. 나머지 설명은 다 했고 오디오 기능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세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샘플 레이트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거의 건들 필요가 없는데 데스크탑 오디오는 제가 지금 믹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믹서 기능이 이제 USB, 오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컴퓨터면 컴퓨터 그대로 하시거나 여러분 기본 장치를 하거나 데스크탑에서 사운드 카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보조 마이크는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오디오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에 맞게끔 그 이제 마이크의 세팅을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다음에 오디오에 대해서 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감시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를 실제로 스피커에 막 들을 수는 없어요. 스피커에 들리는 게 마이크에 들어가면 하우링이 막 피드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따로 USB의 어떤 헤드폰을 있다면 여러분이 화면에 나가는 걸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감시 장치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오디오 체크하거나 그럴 때 이게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디오에서는 이렇게 스테레오 뭐 기본적인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 데스크탑하고 여러분 쓰시는 마이크 기능만 체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가 있는데요. 비디오는 캔버스 해상도가 뭐 이렇게 하이 퀄리티죠. 1920에 1080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출력의 해상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저는 밑에 여기에도 1920에서 1080 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인터넷 스피드가 업로드 스피드를 잘 체크하셔서 업로드 스피드가 막 너무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레코멘드 하는 대로 1280에 720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화질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게임 스트리밍을 하거나 고화질 스트리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자처럼 가만히 있는 화면이 나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제 여러분 해상도를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했던 대로 하면 1920에 1080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프레임 같은 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 놓으면 세팅이 다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에 가셔서 여러분이 방송할 때 바로 녹화할 것인가 이 부분 체크하시고, 저는 이걸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라이브 스트리밍은 예배 전에 한 3, 40분 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을 걸어 놓거든요. 음악을 이렇게 틀어 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녹화가 들어가면 녹화량이 엄청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설교만 이렇게 다시 뭐 교회 웹사이트나 뭐 따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 예배 중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녹화 시작을 따로 설교할 때 제가 클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하진 않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방송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출력 폴더 이름하고 이게 파일 이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디오는 여러분이 설정하셔야 될 거, 비디오는 해상도, 이렇게만 하시면 OBS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확인을 딱 눌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 계정을 가셔야 되겠죠. 지금 화면 해상도를 아주 크게 키워놨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유튜브 내에서 여기 플러스에 보면은 이제 업로드가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간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또 뭔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설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할 것인가 물어보겠는데, 저는 닫기하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라인 방송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공개는 모든 사람이 보겠죠. 저희 교회는 비공개로 하지 않고 일부 공개만 합니다. 그러니까 URL로 알려진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누군가가 키워드를 쳐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온라인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찬양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음악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 공개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들만, 교인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시면 되고, 카테고리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회운동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방송하도록 하는 거는 저희는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아직 방송 중이지 않습니다, 언제 방송합니다, 뭐 이런 걸 하시려면 이벤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용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스트림 만들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방송 준비가 되는데요. 중요한 걸 하나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는 다 다음 X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네, 여기가 지금 화면을 크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은 키입니다. 키. 여기 보시게 되면 난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닫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키를 일단 복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OBS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먼저 해 놓겠습니다.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OBS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OBS로 돌아와 보면 이 OBS 화면에서 파일 설정에 가보시면 파일에서 설정 화면에 가보면 이 방송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그 스트리밍 키를 붙여 놨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죠. 그래서 적용하고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 시작을 클릭을 하는데요. 이제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쭉 강의했던 대로 여러분 예배의 장면 맞는 순서들을 다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미지만 하나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번 불러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네, 여러 가지 화면이 있겠네요. 이 바탕화면에 이런 사무실 배경을 하나 올려놓고요. 맞춰 놓겠습니다.
네, 화면 사이즈가 크네요. 대충 한번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요. 방송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을 합니다. 방송 시작을 하면 이 하단에 보면 현재 방송 시간이 라이브로 얼마나 되고 여기에 손실된 프레임이 나중에 보았을 때 나타나면 여러분 인터넷 스피드와 지금 현재 뭐 화면의 해상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이 프레임이 손실된다. 이 말은 이제 보시는 분이 뭐 버퍼링이 생기든가 잡음이 있든가 뭔가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니까 이 손실된 프레임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레코드는 없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이 32초가 가 있고 여러분이 녹화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녹색 버튼이 나와 있으면 현재 방송이 할 수 있는 인터넷 라인이나 속도가 적합하다 이래 나오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나오면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신호가 되니까 여러분 세팅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시작을 하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게 지금 연결 상태가 우수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클릭하면 여러분 방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유할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주소는 URL은 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복사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여러분의 어쨌든 메시지를 통해서 다 전송하시면 되고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방송이 이제 라이브로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한참 스트리밍이 되고 있다가 보면 여기에 보면 연결 상태가 우수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뭐 세팅 값이 맞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세팅이 맞지 않는다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하시다가 다 되시면 스트리밍 종료하시고 또 OBS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이 내용의 방송 중단을 하시면 스트리밍이 중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유튜브로 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한번 해보니까 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유튜브에 방송하는 방법 뭐 여기 안 나와 있는 건데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의 반주가 피아노 반주라든가 어떤 반주를 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유튜브 상에 있는 자료들을 편집을 해서 그 음원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비공개 상태에서 뭐 어떤 음원을 가지고 찬양단의 어떤 찬양팀의 방송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코너를 만들고 이래도 스트리밍이 중단되지는 않는데 그 라이브로 피아노 소리가 들어가거나 악기 소리가 들어갈 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메시지가 딱 뜹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경우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음원들을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교회 어나운스를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중간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딱 끊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해서 라이브로 피아노 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종료하고 OBS로 와서 OBS의 내용에 있는 여기도 방송 중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유튜브로 가보시게 되면 유튜브로 가시고 여기 보면 여기에서 다시 제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게 되면 이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방송 동영상에 실시간 스트리밍에 가보면 지난주에 방송했던 것 중에 방금 전에 했던 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게는 제한상이라는 게 저작권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편집을 하셔도 되고 다시 괜찮으면 공개로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침해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뭐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메시지가 떴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두고 유튜브는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부 정보를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하단에 와보면 이 영상에 사용되어져 있던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음악이면 음악, 영상이면 영상에서 이런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다시 내려와 보면 그 해당되는 영상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사용을 일단 비공개로 전체 다 하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전부 다 편집을 해서 앞뒤로 설교 외에는 다 잘라내는 식으로 합니다. 일부적으로 하시려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구간 자르기, 곡을 바꾸는 거, 음악을 틀지 않는 거,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해서 이 저작권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 실질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볼 때 이것을 이제 구간 자르기 뭐 하고 이렇게 돼 보면 저장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뭐 이래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설교 부분만 녹화를 하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됐던 부분은 다 삭제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의 스트림 부분을 다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업로드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리밍 올라간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삭제하고 싶은 것을 클릭을 하면 위에 이제 메뉴가 나오고 추가 작업에서 완전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돌릴 수 없이 완전 삭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빠뜨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OBS를 이용해서 유튜브 방송을 할 때 교회 입장에서 해볼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팁과 함께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늘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고 교회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많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OBS에서 이렇게 필요한 기능이 계속 만들어질 때 여러분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